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여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선생님, 네. 지금 청와대 내부도 위기감이 있다. 아마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렇죠. 신경 쓰겠죠. 그렇죠. 여태까지 지지율 안 와갖고 버텼잖아요. 어지간히 아마 요즘 좀 내려가는 추세니까 추석 이후에 바짝 아마 여론조사회사에 빨대 꼽아놓고 챙기고 마사지를 할 건데도 저지경이니까. 그렇죠. 아마 그냥 놔뒀더라면 지금 벌써 30% 뭐 중후반대까지 훅 내려갔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런데 청와대는 뭐 민심 살피며 뚜벅뚜벅 간다, 이 일비 안 한다, 이거는 뭐 상투적으로 망하는 집이 쓰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쭉 딱 보면 또 이 말 듣고 또 열광적인 지지자들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뭔가가 조금 잘 안 풀려서 2016년 8월쯤 한참 K스포츠 나오고 조선이 조금 보도하니까 조선을 막 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한겨레가 또 보도하니까 부패한 언론과 좌파 언론이 합작으로 정권을 갖다가 공격한다고 조선의 송희영 논설위원인가를 걸고 딱 그 타이밍 정도하고 지금 요 타이밍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좀 그래 보여요. 그렇죠. 그때하고 비교합니다. 네, 물론 뭐 탄핵의 더 큰 원인은 최순실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한 민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못지않게 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바꾸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강남 땅이라든지 그 왜 그 검사장하고 뭐 거래하고 또 기업체, 게임업체 그 거래한 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민정수석을 끝까지 우병우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조선일보 전 뭐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저 기업에서 봤을 때 저도 기업에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기업을 괴롭히는 신문이에요. 네. 저 언론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데인데 기업체 등을 많이 쳐요. 속된 말로. 그래서 조선일보에 저는 인식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일보도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언론이거든요. 거기에 편집국 기자 압수수색하고 기자 휴대폰 뺏어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면전하고 우병우로 데리고 가면서 분노의 씨앗을 굉장히 키운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조선에 있던 정보가 한겨레로 갔어요. 그렇죠. 뭐 그거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MBC도 말하지 뭐 관련 있었고, MBC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연합뉴스에 가가 그 TV에 출연해서 패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뭐 소명의 그날까지 앞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병우 문제 터지고 할 때 누가 저런 연설문을 써줬냐. 아니 지금 이런 문제가 터져 놓으면 사람 바꾸면 되고 정리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소명의 그날까지 그냥 누가 뭐라든지 앞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대통령이 말할 걸 누가 써줬냐 했더니만 그 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방송사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가가지고요. 누가 황장수 출연시켰냐고 지랄지랄 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권이 이러다가 진짜 망하고 싶어서 그러냐. 내가 그 정권 잘더라고 정말 숱하게 이야기했는데 잘못 가는 것 같아서 내가 TV 나와서 이빠른 소리 좀 했다고 거짓을 해요. 그전에는 3인방 좀 나가라고 하니까 저보고 이제 종편 십상시라고 낙인을 찍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서 생각하면은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열린 귀를 좀 갖지 않았던 게 화를 좀 키운 것 같고. 지났다고 해도 아름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엉성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엉성하고 즉흥적으로 그냥 방송사에 전화해서 뭐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지금 언론 정책은요. 교묘하게 숨을 못 쉬게 뒤에서 목을 조르거든요. 빠져나갈 수 없게 언론사 사장부터 싹 자기 쪽으로 만들어 놓고 언론사 약점 하나씩 다 쥐고 꼼짝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히려 언론하고는 비교적 잘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끔 불쑥불쑥 그 3인방 중에 그 왜 안 뭔가 있었잖아요. 안 본 거이. 그 사람이 이렇게 언론사에 전화를 많이 해댔어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좀 뭔가 좀 짜임새가 없이 한 거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큰 문제고 지금이 사단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상층부에다 전화를 했으니 예. 얼마나 놀랬으면 그렇죠. 방송사 상층부가 예. 내가 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부가 나한테 전화들을 막 예. 한 거예요. 예. 여러 차례. 예. 저거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예. 그럼 방송 중에 핀셋으로 찝혀서 나갔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문재인이가 대선 득표율이 41.08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40이잖아요. 예.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보면 리얼미터 역대 리얼미터 조사상 최저, 예. RN서치 역대 최저, 그렇죠. 지금 갤럽 역대 네. 최저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추세를 40% 초반에 잡아놔서 그렇지 사실상으로 이제 왕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위기는 예. 이전에 조국이 사정을 하고 민정수석이고 이럴 때의 위기하고는 또 북한 변수가 잘 쓸 수 있는 카드일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여태까지는 여론조사기관도 숫자를 좀 마사지도 하고 이래서 근근히 버텨왔고 국민들이 안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율은 이렇게 높다. 그 지지율 하나 갖고 버텼거든요. 근데 이 지지율 자체가 방어선이 그냥 기둥뿌리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네. 그때 좀 박정권에서 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서 네. 모든 게 터지기 전에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3인방 정리시키겠다. 정리시키고 우병우도 나가라.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 문제는 조사에 돌입해라. 그렇죠.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길을 잘 듣지 않은 부분은 문제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네. 또 잘못이 벌어진 부분은 다 원상 복귀시키겠다. 네. 이렇게 했으면 힘은 빠졌겠지만 그렇죠. 탄핵은 안 되고 그렇죠. 그 임기를 채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문의하는 거 보면 지금 이런데도 뚜벅뚜벅 갈 길을 가겠다. 더욱 개혁 의지를 다잡겠다. 이 자다가 봉창 끓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개혁을 언제 한 적이 있나요? 완전히 좀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에요. 지금이 훨씬 더 그 죄질이 훨씬 나빠요. 예. 역대 우리나라 그 공무원 중에 관직에 있는 사람 중에 조국처럼 저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 처음이에요. 최고 예. 화려한 지금 그리고 서류를 막 위조하고 아우 어? 예. 가짜로 스펙을 만들고 그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회사를 인수하고 전략 사업에 투자하고 아니 권력을 가진 놈이 돈 벌어 먹으려고 옆에 전빵 차린 게 처음이죠, 저게.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하고 정경심하고 보면 누가 더 질이 나쁜가요? 정경심이가 서울대 네. 나왔다 해서 사람들이 네. 좀 최순실은 좀 최태민이 딸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무시했어요. 갖고 있는데 무당 딸이라고 해서 네, 무시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경심이가 훨씬 앞질이죠. 진짜 최순실은 사실은 방송에서도 최소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최소원으로 네. 바꿨거든요. 개명했으면 다 바꾼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그게 장시호, 그것도 장시호로 바꿔줘. 다 바꾼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런데 지금도 최순실이라고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최순실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오산 출신 국회의원 안뭔가 왜 민석이.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비자금이 뭐 몇백조니 뭐 계열사가 뭐 해석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고 최 대통령 비자금 관리한다 뭐 말도 안 되는 포스코 자금이 뭐 박근혜한테 와 있다 최순실이 관리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 많이 했는데 최순실은 딸은 그래도 시험이라도 봤어요. 아니, 말 타고 금메달은 땄죠. 네, 체육과도 가고. 근데 여기는 시험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딸은 덴마크까지 도망갔는데 전 언론이 따라붙어서 귀국했고 또 출두할 때 생중계 붙었잖아요. 정경심 딸은 어디 한 번도 나온 적 있나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죠. 이제. 네, 한 번도 조사는 받았다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조사 받았으면 네. 피의자잖아요. 네. 검찰이 또 지금 피의자로 네. 간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정경심이 조국 딸도 얼굴 공개해야죠. 그렇죠. 빨리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성인이잖아요. 예. 그 정유라는 따지고 보면 그 애까지 있는 갓난애까지 있는 엄마였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사실 재판도 받고 다 했는데 정경심 딸은 거기도 나이 30 가까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출두도 하고 다 노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대로 된 좌파라면 법과 국민의 감정이 네.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걸 공감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정말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자, 청와대가 지금 위험 부담을 안고 조국을 임명해서 개혁에서 성과를 내서 돌파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집안에
조국이라는 코끼리가 너부러져 가지고 썩고 있는데 그거를 개혁한다고 청소한다고 되겠습니까? 코끼리부터 치워야지. 그래서 저는 진짜 개혁 말만 하고 진짜 개혁할 시기에는 벌써 지났어요. 끝났어요. 지금은 3년차 돼가는데. 레임덕에서 조용히 나라 좀 더 그만 망치고 조용히 페이드 아웃, 조용히 사라져 주는 거. 조용히 꺼진다는 뜻이에요. 네, 조용히 사라져 주는 거. 페이드 아웃. 그렇게 해주는 게 나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지금 무슨 개혁을 해요? 네, 저는 이럴수록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욕심 부릴 것 같아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 막 이런 거 서둘러 가지고 좌파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그래 이제 더 좋죠. 또 물갈이 뭐 해서 또 여당 내 기득권 청산 이벤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국민들한테 홀딱 쇼를 할 가능성도 많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조국을 놔둔 채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더 웃기는 거는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여론 흐름의 변수를 갖고 오겠다. 그게 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쉽게 이야기하면 뭐 북한 끌어들여 갖고 점수 좀 따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김정은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예. 예, 김정은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한라산에 가서 헬기 한번 띄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온 국민의 귀와 눈을 김정은한테 그 뚱돼지한테 돌리겠다는 거죠. 그건 참 그런 발상이 한반도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삐뚤어진 한일 관계, 한미 관계부터 빨리 개선하는 게 그게 안보의 지름길이죠. 제 듣기로는 이번에 미국가가 트럼프하고 같이 평양 3명이 가자. 네. 3명이 만나자 평양에서.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만난다. 무슨 뭐를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 서른 의원 이 사람 나이살 들어가 가끔 가다가 헛소리 잘해가지고 좀 망신당하죠. 조국 퇴진운동 대학생 정원중 1%다.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200명이면 학교 정원은 2만 명인데 그 중에 1%가 데모하는데 뭐 신경 쓸 거 있냐. 참 저런 발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참 좀 딱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삭발에 대해서도 기득권 돈 많은 사람들이 쇼라고까지 비난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삭발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삭발을 또 희화하거나 또 비하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다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정치적인 제스처잖아요. 정치적인 제스처 할 수 있는 게 단식하고 삭발인데 단식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삭발이 비교적 잠깐 눈 감고 있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삭발이 정치행위의 끝이면은 사실 비난할 수 있는데 삭발을 계기로 해서 다시 태어나겠다. 다시 우리 쇄신하고 우리는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삭발이면은 저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봐요. 참 웃기는 게 조국이 지금 검사와의 대화를 전국의 지검을 다니면서 한다고 오늘 첫 행보로 의정부 지검에 갔답니다. 자기 수사하는데 안 가고 왜 거기 갔나요? 그 뭐 지난번에 뭐 강원랜드 외압폭로한 여자 검사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저 사람이 이 불을 저렇게 다니면서 검사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기강을 잡아서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저 안간힘을 쓰는 저리 하고 싶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도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전 국민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대학교 그 교수고 민정수석했고 장관 하는 사람이 고작 서류 조작하고 있고 도장 가짜를 만들어서 찍고 논문 제일 저자로 하고 이런 인턴 경력부터 모든 게 다 가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소리가 검찰 개혁하기 전에 너희 집구석부터 개혁해라. 내지는 고유정이가 경찰 개혁을 갖다가 지금 대화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국이라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의 끝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 하는 지금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문 정권이 지금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요 사태가 지금 한 일주일쯤 더 굴러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안 보이죠. 다음 여론조사 텀 정도가 나오면 네. 제가 볼 때는 여론이 더 나빠져가. 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과거에는 잘 잊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요 국면을 다른 걸로 바꾸면 네. 화성 연쇄살인이라든지 다른 국면으로 바꾸면 국민들이 금방 잊어먹고 예. 장관 임명은 기득권화가 됐거든요. 예. 근데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안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예. 일본 불매운동, 일본 관광 가는 거 보세요. 예. 벌써 한참 됐는데 요즘도 안 가더라고요. 예. 불매운동도 아직도 저도 뭐 불매운동은 찬성하진 않아요. 네. 예. 일본에서도 우리 물건 사주고 우리도 일본 물건 사줘야죠 서로. 네. 그게 자유 교육이고 서로 상호 그 협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찬성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안 잊어버려요. 그 조국에 관해서 놔두면은 저는 지지율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 50%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랬어요. 예. 순식간 무너지니까 제로로 수렴하잖아요. 예. 저는 문재인 지지율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금리도 왜 요새 마이너스 금리가 한 나라도 있거든요. 네, 지지율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조국이 블라인드 네. 펀드가 원래 없었는데 네. 그걸 인편으로 전달받고 네. 직접 그걸 수정해서 그 말을 블라인드 네. 펀드 말을 넣어라. 네. 이랬다고 지금 코링크 관계자가 또 검찰에 진술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처음에는 뭐 전혀 블라인드 펀드라 그 내용을 모른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코링크 펀드 관계자한테 지시하고 그 투자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문장을 꼭 넣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받아놓고 본인은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회사의 이름도 나한테 보고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한 사람이다. 끝까지 들켜도 미안하다고는 안 하는 사람이죠. 들켜도. 네. 근데 문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저걸 바꿨을 거다. 네. 미국에서도 왜 안 바꾸는가에 대해서 문의 정신 세계에 대해 그렇죠. 지금 의문을 가지고 네. 좀 연구를 했다는 네. 이야기를 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버티다가 제가 볼 때 조국이 같이 죽읍시다. 막 이렇게 한번 했는가 혹시?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문에 무슨 뭐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많아진다. 뭐 정신적으로 계속 그냥 직진형이다. 네. 뭐 이런 것만을 가지고 저런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다 엎었으니 그렇죠. 부담이 있을 거란 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안 바꾸고 싶을 거라고 봐요, 속마음은. 네. 그래 안 보십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바꿨어요. 조국이 네. 나 못 나가요. 네. 같이 죽읍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안 했으면 네. 어떻게 저렇게 못 바꾸냐. 조국이가 저 정도면 알아서 사의표명을 해야 되는데 사의표명하는 조국이 아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역대 보통 보면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밑에서 위에를 이렇게 위에서 좀 청소도 하고 지저분한 쓰레기도 정리하고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려우면 위에서 좀 사람을 넣거나 해서 미안하다 좀 들어가라 뭐 나라를 구하고 정권을 구해야지 뭐 이래서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되는 데는 저는 문재인하고 조국의 부인들 역할도 좀 있지 않느냐. 이건 뭐 전혀 추측입니다. 예. 되게 50대, 60대로 가면은 가장이 되게 와이프거든요. 예. 예. 그러겠죠. 소장님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조국 와이프도 여기서 물러나면은 우리 집안 다 죽는다. 너 흔들리지 말 끝까지 해. 이랬을 수도 있고 김정숙 입장에서도 거기도 가족 비리나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 조국이 다 감춰주고. 드루킹부터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했을 가능성도 많지. 아니면 조국한테 직접 얘기하든지 너 나가지 말고 끝까지 버텨.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이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마누라들이 그러면 정리가 안 되면 네. 이제 끝까지 고 가다가 네. 왕창 그냥 한 방에 다 죽는 수가.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계속 꼬리 끊기는 하겠지만 한꺼번에 4명이 그냥 완전히 그냥 고스톱 용어로 판쓰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저 검찰 수사가 처음에는 당구공만큼 수사를 네. 했으면 그 다음에는 피구공만큼 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축구공만큼 하다가 이제 농구공만큼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나와놓으면 나중에 비행선만큼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저 커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검찰한테 사람 넣어서 그래 조국 빼고 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너네들 좀 신경 쓰이게 한 거 미안하다. 여기서 그만 좀 하자. 그렇죠. 요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정권이 정상적인데 저거를 갖다가 그냥 막 자극을 하면서 검찰이 문제 있다고 끌고만 되지. 그렇다고 검찰을 멈추지도 못해요. 검찰은 달리는 게 계속 그 관성으로 달려야지 스톱하는 순간 검찰이라는 열차는 그냥 무너지게 탈선하게 돼 그리고 있어요. 지질하게 보니까 뭐 정권에 녹먹은 검사 뭐 또 무슨 미투했던 여자 검사 뭐 이런 거 동원해가 검찰 안에서 좀 나름 흔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저기 총장 중심으로 저 달리고 있는 검찰의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는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되면서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또 측근으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조국은 담아내기 조잖아요. 양파. 양파를 일본말로 담아내기라고 하잖아요. 파도 나오잖아요. 정경심은 저 눈사람 정경심이에요. 그건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요. 한쪽은 파면 팔수록 더 나오고 한쪽은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져. 그러니까 이게 검찰로 봐서 좀 힘들긴 하지만 신나지 않겠어요? 어니언스와 스노우맨이네. 그 할수록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저기 남부지검에 저 합수단 그 한준혁 검사인가요? 그쪽 사모펀드 그 신라젠 수사 전문 그쪽도 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이게 금맥이 안에 있는데 금맥의 입구가 지금 살짝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조국이 저 자식 빨리 혼자 가지. 저것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렇죠. 관련된 거 수사하면 다 그렇죠. 지금 난리겠어요, 그렇죠. 속으로. 세상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걸릴 거 없으면은 무상 방뇨에다가 무전 취식도 다 걸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인데 지금 조국 관련된 그 조직 위 아래 민정수석실에 있던 그 이인걸 그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도 지금 조사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현직 이 끈이 안 떨어진 문재인 정권에서 벼슬을 한 사람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조국이 옛날에 썼던 책 진보 집권 플랜이 책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진보 붕괴 플랜. 진보 붕괴 플랜. 진보 파산 플랜도 좋겠네요. 그래서 조국이 그야말로 진보 붕괴 플랜을 써서 이 좌파 진영 전체를 그냥 적국 열차로 젖을 담아가지고. 아니면 책 제목을 점잖게 바꾼다면은 진보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좀. 그렇게 하면은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이게 세상은요, 참, 우리가 옛날에 그 노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혼자 무예 연습을 막 하고, 이러는데, 노자가 그러지 마라. 그냥 강에 가서 낚시하고 있으면, 어느 날 너의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냥 별 뜻 없이, 저 문정권은 내부 모순에 의해서 망하고 매일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랬는데 그게 또 마치 맞는 말처럼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장관도 싸우잖아요. 안보실 2차장 김현종이라는 사람하고 그것도 좀 장관하고 이 어버노마라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많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삼성에서 그림 돈을 많이 받아갔어요. 그런데도 삼성에서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주 삼성에서 안 좋아하죠. 그러니 아니 한 회사에서 84억을 받았으면 34개월 동안 나 같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욕을 하니 그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차장이 장관하고 저렇게 내놓고 그 차관이에요 이거는. 차관이죠. 그 내놓고 저렇게 삿대질하면서 그것도 영어로 싸웠다는 거는 정권이 내부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하려니까 여기가 삐거덕 저기가 삐거덕 그냥 지 새끼는 뛰어내리고 여기저기 물이 새서 지금 그냥 붕괴되어 가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국의 진보 붕괴 플랜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집에 가는 거 봅시다. 감사합니다.